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대박 수익을 드릴 김프로입니다. 자, 사실 오늘 영상을 이제 처음 찍게 되었고,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리고자 하고, 제가 이렇게 전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여러분들께 안 좋은 정보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저희 채널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2번의 영상을 올릴 겁니다. 매일매일. 한 가지는 이제 시장이 끝날 때 시장을 총정리해서 이슈들을 보고 이슈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우리가 순위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상한가 한 종목들 다 볼 수 있죠. 이게 왜 올라가는지도 대략 알아요. 하루 종일 매매를 하다 보면 굳이 뉴스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이게 왜 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냐면 결국 시장 안에서 자금이 많이 쏠리는 그 수급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한 분석, 그리고 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절대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순위 검색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하나로 올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매매 기법, 매매 방법 이런 거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한 팁들을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채널을 통해서 댓글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가면서 궁금해하신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같이 풀어가는, 해소하는 방향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분석 자료들을 또 올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주식시장의 이슈가 뭐였죠? AI와 반도체, 여기 초전도체 이슈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주요 섹터인 이 반도체는요, 지난 미국 증시에서 AI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한국의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이 AI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게 바로 CXL 기술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오킬스전자라든지 네오셈, 이게 장중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고, 자, 그리고 엑시콘이라든지 YIK가 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AI 관련 종목들, 반도체가 또 AI 반도체가 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는 CXL 기술이 같이 또 부각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더군다나 이런 AI가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섹터에서 주도해서 끌어올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AI 이슈가 터지면 AI 관련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시장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근데 AI 반도체가 계속 부각을 받고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AI 기술이라든지 AI 쪽으로 해서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샘 홀트먼 방안에 대한 이슈만으로도 AI가 부각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금일 주도 섹터는 반도체 쪽이었기 때문에 결국 AI 기술도 부각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간략한 간단한 별 볼 일 없는 이슈만으로도 결국 AI 쪽이 쏠릴 수가 있었고 AI 쪽이 또 상승할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가 초거대 AI 확산을 위해서 아래 한글의 문서 데이터화를 착수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죠. 그래서 비플라이 소프트라든지 폴라리스 아피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외에도 개별 이슈 종목도 메타버스 그리고 초전도체 쪽으로는 뉴욕 매거진에서 LK99가 초전도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됐다 보니까 파워로직스와 또 신성 델타테크가 또 이어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금일 시장의 이슈를 대략 중요한 핵심 부분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코스닥, 코스피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동안에 1월 9일부터 해서 1월 17일까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렇게 많이 매매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또 우연치 않게도 제가 이제 그동안은 10일까지만 매매를 하고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여행을 다녀오느라고 지금까지 매매를 거의 안 했었는데, 자, 마침 저도 시장이 고점일 때 또 이제 마지막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그랬는데 보통은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시장이 바닥을 찍고 일시적으로나마 반등이 나와줬을 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결국 시장에 대한 수급들이 어디로 많이 쏠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반도체고요. 자, 현재로서는 과거 몇 달 전만 해도 2차전지가 강세를 보여줬었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항상 2차전지부터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당분간 830포인트 구간들만 코스닥이 점차 잘 지지만 해주더라도 시장이 0. 몇 프로가 상승을 하든 0. 몇 프로가 하락을 하든 간에 상승을 했을 때는 결국 AI와 반도체, CXL 기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에 단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5분봉을 켜놓으셔도 되고요. 1분봉으로 켜놓으셔도 되고 2분봉, 연분봉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를 보시던 간에 갭을 띄웠을 때 그리고 중간에 하락을 하고 반등을 줬을 때 마찬가지로 갭 띄우고 하락하고 다시 반등 줬을 때 이런 구간들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시장이 반등하는 그 순간에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별적으로 종목이 쭉쭉 상승한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도 정말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파동이 하나하나 나올 때 있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릴 제주반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주반도체 1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시세가 한 번씩 크게 나오는 순간들이 있죠. 그쵸? 시세가 크게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폭을 보게 되면요. 대략 6% 그리고 3%, 4%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면 꽤 큰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오는 위치들. 우리가 애매한 순간에 이런 자리에서 잡을 게 아니고요. 이런 위치에서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장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큰 파동 하나하나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시장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시장이 이렇게 분봉상으로 갭 상승하게 되고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주도주니까 여기 하락하는 구간 안에서도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와중에 잡기보다는 시장 역시나 분봉상으로 보면서 같이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구간들, 이 구간들에서 잡아보는 게 제일 좋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지금 제주반도체를 보게 되면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이 9시 반부터였어요. 근데 시장이 반등이 이 전부터 바닥을 찍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부터 해서 제주반도체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9시 30분경 체크를 해볼 거고요. 11시 반경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 시장이 아까 갭 상승 이후에 쭉 떨어졌다가 반등 나온 시점이 9시 반이었죠. 자, 9시 반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딱 제주 반도체가 얼마였죠? 바로 대략 29,3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29,400원, 500원 이 시점이었죠. 이게 바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경은 바닥 찍고 쭉 올라왔죠. 자, 시장이 올라와 주니까 이때 주도 종목이었던 제주 반도체가 이렇게 시세를 또 크게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20일선 타고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시세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코스닥이든 선물이든 켜놓고 나서 1분봉을 띄워놓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상승을 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결국 반도체라는 섹터 자체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엔 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상승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가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지 단지 21선을 타고 깼다가 다시 타니까 올라가는 거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였죠? 자, 이 다음에 자, 일단은 첫 번째 9시 반이었죠. 그리고 11시 반이었어요. 그쵸? 11시 반이 딱 요 시점이에요. 자, 여기서 매매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죠. 반도체 주도 섹터였고요. 반도체는 금일날 강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1선을 탔으니까 21선 타고 올라간 거겠지? 라는 게 아니고요. 11시 반에 시장이 반등이 나와줬고요.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는 반도체 섹터,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 제주 반도체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잡으면 그래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만 들어가도 자, 여기서 수수료 세금 다 포함해서 한 120 정도 벌었겠고요. 여기서만 봐도 못해도 한 100만 원, 8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겠죠. 그쵸? 그리고 또 시장 볼까요? 보니까 어떻죠? 12시, 1시, 한까지 계속 상승을 해줬네요. 근데 장 막판 어떻게 됐어요? 오라 박았죠. 다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으니까 얘도 상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해서 마감인 거지 웬만하면 여기서 똑같이 시장과 같이 꼬라박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아직 안 죽었거든요. 시장이 안 죽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올라가면 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살아있는 흐름들을 또 보여준 것이고요. 아시겠죠? 내일 다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게끔 또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